조계종이 최근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돕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BBS 불교방송도 동참합니다. 조계종이 넘어진 채 발견된 통일신라시대 마의 불상을 세우는 작업과 관련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음력 9월 9일 중양절을 맞아 국화 수륙제를 봉행했습니다. 법화경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동화사 법화살림 대법회가 시작됐습니다. 진각종이 추기 스승 강공회를 열고 이 시대에 맞는 교화의 방편을 모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인도네시아가 최근 강진과 쓰나미로 대규모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계종 새 집행부는 첫 해외 구호 지역을 인도네시아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모금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BBS 불교방송도 인도네시아에 자비의 손길을 전하기 위한 모금 활동에 동참합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진도 7.5의 강진과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을 덮쳤습니다. 시 중심부에 있던 8층 호텔이 맥없이 무너졌고 해변에는 잔해들이 산을 이뤘습니다.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참상, 불교에서 지옥을 이르는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2천여 명이 죽고 7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유엔은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 수를 2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재난은 순식간에 찾아왔지만 복구는 더디기만 한 상황입니다. 좀 늦은 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갈 수가 없다니까 주위에서 그게 어느 정도 길이 확보가 된 다음에 다음 구호 사업 할 때 그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조계종 36대 집행부는 앞으로 본격화될 구호 사업을 위해 성금 모연에 나섰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가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인도네시아 피해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한 데 이어 화계사도 1,000만 원의 성금을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관련 기금 모연은 사회복지대단과 아름다운 동행이 주관하며 향후 종단은 모연된 성금으로 긴급 구호 사업과 2차 재해복구 사업 등을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그동안 종단이 아이티와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등의 재해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펼쳐왔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가장 힘든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이 아마 가장 힘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이나마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아주 쉽게 극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BBS 불교방송도 추후 아름다운 동행과 손을 잡고 라디오 생방송 등을 통해 큰 재난을 입은 인도네시아 재민 돕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이 경주 남산 열암곡에서 넘어진 채 발견된 통일신라시대 마의 불상을 세우는 작업에 본격 나섭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예방을 받고 돌의 무게가 70톤이나 되는 마의 불상과 관련해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불상이 지진이나 변고에 의해 넘어진 것이니만큼 세워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나종민 차관은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상의해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앞서 원행 스님은 해남 대흥사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정재숙 청장과 만나서도 누워있는 부처님을 제자리에 세우자고 했고 정 청장은 좋은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7년 5월 현장 발굴 조사 도중 발견된 마의 불상은 고려나 조선시대 때 지진으로 넘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계속되는 지반 침하와 지진 등으로 심각한 손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조계사가 음력 9월 9일 중양절을 맞아 국화 수륙제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사는 대웅전에서 영가들을 맞이하는 실현의식과 이들을 위로하는 발화춤 등을 진행했고 수륙제에 참가한 신도들은 영가들의 왕생 극락을 발언했습니다. 기도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원을 세워야 된다고 했고, 세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랬고, 또 휴양을 할 줄 아는 신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양절은 삼진날이나 단오처럼 홀수가 겹치는 날로 불가에서는 예로부터 영가들을 천도하는 가장 적합한 시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중양절에는 높은 곳에 올라 국화주를 마시는 등고의 풍속이 전해지고 있고, 중국의 당송대에는 추석보다 더 큰 명절로 지켜졌습니다. 팔공총림 동화사가 대승경전의 꽃으로 불리는 법화경 법문을 통해 사회 안녕과 원력 성취를 발언하는 법화살림 대법회를 시작했습니다. 법화경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현장을 대구 BBS 정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성불교를 대표하는 경전이자 부처님께서 열반하기 전 8년 동안 설한 가장 심오한 경전으로 평가받는 법화경. 여러 대덕 스님을 모시고 법화경에 담긴 심오한 진리를 구하는 팔공총림 동화사 법화살림 대법회가 시작됐습니다. 법화당을 중심으로 법회가 열린 것으로 전해지는 동화사는 지난 2012년부터 법화살림 대법회를 열며 법화 도량으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법회 첫날인 어제 첫 법사로 나선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은 법화경 성립의 이유를 주제로 법연을 펼쳤습니다. 법화경은 아시다시피 부처님이 마지막 49년 설교 가운데 8년을 온 공력을 다 쏟아붓고 우리 중생들에게 한 불교의 진수입니다. 그러면서 강물이 바다에 드는 순간 1000만 가지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바다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남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을 놓고 보면 모두가 하나인데 눈을 감고 어둡다 캄캄하다 하는 것은 아닌지 이 법화경을 공부하며 돌아보자고 설했습니다. 눈만 뜨면 세상이 그대로 진리의 바다고 법화경의 바다다. 이것을 부처님이 법화경을 통해서 간절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화사 법화살림 대법회는 오는 23일까지 7일 동안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법화경 수행법, 사회소통, 선 등의 주제로 법화경의 향연을 펼칩니다. 오늘은 금강선원장 해거 스님이 법화경의 성과에 관해 설하고 내일은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 이어 조계종 정계대화상 성우 스님, 23일에는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이 회양 법문을 펼칩니다. 법화경은 금강경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널리 읽혀지고 있는 대승경전으로 모든 사람에게 깨달음의 길이 열려 있다는 보살행의 실천을 핵심 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화사 법화살림법회는 내면의 본성과 생명의 존엄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요즘 같은 가을, 고즈넉한 산사의 정취를 느끼며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달 말부터 단돈 10,000원에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조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10,000원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오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 행복만원 템플스테이를 진행합니다. 먼저 행복만원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국민들의 여행 증진을 위해서 진행하는 가을 여행 주간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템플스테이도 많은 분들께, 특히 소외계층 분들께 문화 혜택을 드리고자 10,000원에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보은 법주사와 공주 마곡사, 양산 통도사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찰을 포함해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101곳이 참여합니다. 행복만원 템플스테이는 108배, 연꽃컵 등 만들기와 같은 여러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과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휴식형으로 나눠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열립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뒤 사찰에서 찍은 자신의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린 다음 템플스테이 공식 계정에 댓글로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템플스테이 기념품을 증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행주간 기간 동안 강원 지역에 위치한 사찰의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면 강원도청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행복만원 템플스테이는 내외국인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다음 달 2일 오후 5시까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복만원 템플스테이에 오시게 되면 가을의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또 가을의 단풍도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가을밤의 정취를 듬뿍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번 저희가 가을 여행 주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만원의 문화체험 혜택과 템플스테이의 경치 그리고 진수를 느껴보기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펼쳐지는 행복만원 템플스테이는 온갖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힐링의 시간을 선사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돈 10,000원으로 행복과 소망을 충전하고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기회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대표적인 밀교종단 진각종은 1년에 2차례 전국의 모든 승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대의 위협을 기리고 종단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스승 강공을 봉행하는데요. 진각종이 올해 가을 추기 스승 강공회를 열고 이 시대에 맞는 교화의 방편을 모색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진각종의 최고 지도자인 총인 회정정사를 비롯해 종단의 모든 스승들이 총본산인 서울 총인원에 모였습니다. 진각문화전승원 무진설법전에서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예찬불사와 함께 1박 2일 일정의 추기 스승 강공의 막이 올랐습니다. 종단의 모든 승직자들이 함께하는 추기 스승 강공의 올해 주제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화자가 되자로 정해졌습니다. 진각종은 과거 종교를 통해 삶의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 했다면 현재는 과학의 힘이나 대중매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담당하는 역할은 축소됐고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진각종 스승들은 교화자로서 현대사회에 알맞은 새로운 교화 방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우리 진각종은 과거의 전통 불교의 모습을 계승하여 유지시키는 방향이 아닌 현 시대에 맞는 교화 방편을 끊임없이 도모해가는 것이 역행할 수 없는 본분사이자 사명입니다. 통리원장 회성정사는 일선 교화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대 스승들에게 보온하는 자세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스승, 신교도와 같은 진원 행자들의 추모 공간인 추복전 건립불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추복전은 종단의 스승과 행자들의 위의를 모실 수 있는 장소로 정신적 요람이자 종단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복전은 특히 종단으로서 갖춰야 할 것들을 완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불교 종단으로서의 근간을 온전하게 가꾸고자 하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단의 최고 어른인 총인 회정정사는 올바른 스승상을 확립하고 육행 실천으로 중생을 제도하자고 스승들에게 당부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스승 강공에 참여한 전국의 진각종 스승들은 교화의 바른 의미를 치열하게 성찰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교화자의 모습을 정립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천태종이 불교 예술의 대중화와 참신한 불교예술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열고 있는 제3회 천태예술 공모대전 시상식이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 3층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대상은 윤성민 씨의 현대불화 작품인 해인사 벽화 관음보살도가 수상했고 최우수상은 조각 분야에서 임도훈 씨의 반가사유상이, 민화 부문에서 김문정 씨의 천년의 꿈에게 돌아갔습니다. 우수상은 전통 불화인 최윤지 씨의 신중탱화 등이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과 김종규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등이 참석했고 올해 공모전에는 전통불화와 현대불화, 조각과 공예, 사진 등 7개 부문의 150여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불교계 대표적인 자비 나눔 프로그램인 BBS 불교방송 라디오의 거룩한 만남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청취자들의 소중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9월 성금 전달식을 열고 지난달 4차례 방송을 통해 모아진 2,920만 원을 최진경 씨 등 4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성금을 지원받은 46살 최진경 씨는 홍반성 루푸스 진단을 받았지만 15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77살 김수일 씨는 2006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거의 침대에 누워 생활하고 있지만 간병인인 부인도 당뇨 합병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79살 강정순 씨는 비인두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을 예정이지만 남편은 치매와 뇌경색,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딱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상파 방송 최초의 이웃돕기 정규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은 지난 1991년 4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400여 가족에게 110억 원 이상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자비 나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거룩한 만남은 지난달 열린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주의 고유한 신앙과 전통 불교 문화가 어우러진 의미 있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제주 관음사가 제주의 전통 재래의식이 녹아있는 한라산 영산대제를 봉행했는데요. 올해로 제19회를 맞은 한라산 영산대제는 불교의 가르침에서 더 나아가 평화와 화해를 발언하는 도민들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제주 BBS 이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불자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관음사 미륵대불 광장 앞에 2600여 년 전 부처님이 인도 영취산에서 설하던 영상회상이 재현됐습니다. 영상회상에서는 한라산신을 비롯해 탐라바다 해신, 그리고 4.3 항쟁 당시 희생된 영가들의 위패 등이 봉안됐습니다. 한라산 영산대제는 불보살님들의 가피와 제주 수호신들의 보살핌 속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화해와 화합, 나아가 국태민안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68년이 흐른 지금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빠르게 움트이며 전쟁 없는 한반도 선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한라산 영산대제에서는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대회가 봉행되고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 청정한 지구촌 환경 보존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영산대제는 이 같은 정신을 계승하면서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되새기고 청정 환경 보호를 위해 제주 불자들이 다 함께 앞장서자고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문화와 향토 말살 정책으로 금지된 것을 2000년에 이르러 제주도 관음사에서 복원한 한라산 영산대제는 제주도민의 화합을 촉구하고 제주도의 평화 발전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사는 제주 특유의 신앙과 역사가 어우러진 불교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평화와 상생, 화합의 세상을 발언하는 도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자리가 됐습니다. 천지신령님, 부처님, 한라영산 산신님, 제주의 소신, 도민화합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면서 관음사는 한라산 영산대제를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불자들만의 법회가 아니라 제주 도민들의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BBS 뉴스 이혜승입니다. 고려 팔만대장경의 발원지인 경남 남해에서 특별한 법회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남해 화방사와 BBS 부산불교방송이 대장경 판각지 성역화를 발언하는 법회와 산빈 문화제를 개최했는데요.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망운산 자락에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며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 발언법회가 시작됐습니다. 국보이며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새겼던 곳이 남해라는 역사적 사실을 되새기고 널리 알리는 법석입니다. 올해로 8년째를 맞으며 호국성지 남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전국의 각수들이 가족을 떠나 머나먼 남해라는 섬에 모여서 피와 땀으로 한자 한자 새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기리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남해에서는 학술세미나 등 판각지 성역화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판각 추정지인 전 선언사지와 백년암지가 경남도 문화재로 지정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때문에 이날 법회는 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으로 충만했습니다. 2해만 더 지나면 이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데 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절의 3연합회 우리 스님들도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언사지 등에 대한 성역화 사업에 착수한 남해군에서도 사업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제가 군정을 맡는 동안은 대장경 판각지를 성역화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오늘 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 발언법회 뒤에는 하방사와 남해 군민들이 함께하는 산빛 음악회가 펼쳐졌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남해합창단, 조원세, 규리, 소찬이 등의 무대가 이어지면서 동참자들은 하방사에서 가을밤을 만끽했습니다. 한편 이번 하방사 산빛 문화제는 오는 22일과 24일, 25일과 27일 BBS 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팔정도 중도 수행을 표방해온 제따와나 선원이 춘천으로 이전해 개원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전법에 나섰습니다. 선원장 일묵스님은 제따와나 선원을 초기 불교 수행의 성지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기원정사와 나란다 불교대학을 본떠 벽돌 30만 장으로 조성한 제따와나 선원이 강원도 춘천시 남면 바감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초기 불교 수행 공간을 표방해 지었지만 일주문을 지나 첫째 딴에는 종무소와 공양간, 제가 수행 공간, 둘째 딴에는 스님들의 수행체, 셋째 딴에는 법당을 배치하는 등 전통 사찰 형식을 따랐습니다. 선원장 일묵스님은 개원식을 통해 제따와나 선원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와 팔정도에 기반을 둔 수행에 정진하는 성지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기원정사 모습을 좀 닮았고 내적으로는 그 사성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중도를 닦는 도량으로서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개원식에는 백년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과 일묵 스님의 도반 스님들, 춘천 지역 스님들과 사부대 중 1000여 명이 동참해 제따와나 선원의 개원을 축하했습니다. 또 일묵 스님이 주력해온 팔정도 중도 수행으로 한국 불교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서로 화합해서 우리 제따와나가 한국 불교의 어떤 남방 불교가 아닌 우리 부처님이 남기신 모든 그런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한국으로 퍼져나온 그 대성 불교 모든 것을 아우르는 큰 사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따와나 선원은 앞으로 수요 정기 법회와 일요 법회, 집중 수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온라인을 통한 초기 불교 대학도 운영합니다. 초심자 과정, 기본 과정, 고급 과정, 심화 과정 등 4단계로 이루어진 수행을 통해 누구나 쉽게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찰의 외관에서부터 수행 방편, 후원을 통한 사찰 운영까지 모든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는 제따와나 선원이 현대 한국 불교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춘천에서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이 가야문화권 출토 중요 매장문화재 37건을 대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에 나섭니다.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소위원회는 출토지가 명확하고 가야문화권의 특징이 반영된 유물들을 대상으로 논의한 결과 함안 도항리 고분출토 미늘쇠와 부산 복천동 고분출토 원통 모양 그릇받침과 김목 항아리, 김해 대성동 고분출토 목걸이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향수로 유명한 정지용 시인과 고 황병기 가야금 명인에게 최고의 영예인 금관문화훈장이 수여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이 밝히고 2018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 문화훈장 수훈자 19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자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자 8명 등
모두 3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도자기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제7회 남원 국제 도예 캠프가 오늘 19일부터 사흘간 전북 남원시 춘향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조선 도공 한류를 꿈꾸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인도, 그리스 등 세계 13개 국가 110여 명의 도예가들이 만든 도자기들이 전시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가장 설법을 잘한 제자는 부르나존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동화 부르나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었는데요. 음성 공양을 통해 부르나존자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법음을 전하겠다는 취지로 설립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방송포교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음성 공양의 중요성을 매일 느끼게 되는데요. 큰 스님들께서는 음성 공양이 중요한 이유가 대중포교의 속도에 있어 가장 확실한 효과를 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최근 제주불교 방송을 설립할 때도 10개의 대형 사찰을 불사하는 것보다 방송사 하나를 개국하는 게 포교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음성 공양은 지금 불교계의 화두인 어린이 포교를 견인하는 데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더 각광받는 것 같습니다. 더욱 분발하고 매진하겠습니다. 네, 10월 18일 목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